어느 날부터인가 통장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아들이 대신 관리해 준다고 했고 며느리가 정리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복잡한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이상한 기류가 생깁니다. 내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물어봐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놨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통장을 맡긴 것이 아니라 묻지 않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에 맡길 때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가기가 번거롭다거나 자녀가 꼼꼼하다거나 요즘 인터넷 뱅킹이 복잡하다거나 그 이유들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이 쌓이는 동안 내가 직접 확인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확인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이번 달에 무슨 지출이 있었는지, 정기 예금이 언제 만기인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노년의 금전 관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어색해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의가 의존으로 바뀌고 의존이 굳어지면 내 돈인데도 물어보는 것이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내가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면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려 하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배려인지 아닌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익숙해지는 순간 내가 내 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목소리를 내도 되는데 그 권리 자체를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은 노년의 가장 구체적인 안전입니다. 몸이 갑자기 불편해졌을 때, 갑자기 주거를 바꿔야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그 순간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남이 대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게 언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하나, 잔액 하나라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잔액 확인 정도는 월 한 번만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 어려우면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에 직접 찍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맡기더라도 매달 한 번은
내가 보았다는 것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혹은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처리할 때 내가 알아서 볼게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친한 이웃일 수도 있고 모임에서 오래 알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복잡한 것을 대신 정리해 준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건넵니다. 그런데 서류를 건넨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상대방이 처리해줬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명했는데 무엇에 서명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 관련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복잡하니까 내가 볼게라는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처리해 준다면 처리한 이후에 결과를 내게 설명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본 서류 한 부는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이나 재산과 관련된 서류, 병원에서 받은 동의서, 공공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복사본이라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찾는 것이 번거롭고 무엇보다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서류 한 장이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서류를 갖고 있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든 서비스 계약이든 보험 계약이든 내가 서명하는 자리에는 내가 직접 있어야 합니다. 자녀나 지인이 대신 가서 처리해 주겠다고 해도 그 자리에는 내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서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서명하기 전에 한 번은 읽어보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서명하는 사람이 내용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 열쇠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에는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가 불편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자녀가 왔다 갈 때 편하라고 열쇠를 하나 맡겼습니다. 이웃이 급할 때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집 근처에 산다고 가끔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없을 때도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물건이 있던 자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집에 있는데 예고 없이 문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놀란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한 것인지, 편의를 위해 알려준 것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은 몸이 쉬는 곳이고 가장 긴장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긴장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지 않아집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맡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불편해졌을 때를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 외에 이웃에도 모임 사람에게도 여러 곳에 비밀번호가 퍼져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고 있는지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꾼 비밀번호는 꼭 필요한 한두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임 사람이나 오래된 지인이라도 집 비밀번호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급할 때는 내가 직접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이 편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편함은 내 편함이 아닙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맡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의 없이 퍼지는 정보가 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내 공간에 대한 경계는 사람을 믿는 것과 별개입니다. 좋은 사람이더라도 내 집 비밀번호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병원에 가는 일이 늘어나고 자녀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의료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입니다. 어느 병원에 갈지, 어느 과를 볼지, 어떤 약을 먹을지, 몸이 불편하면 판단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정해야 할 때가 있으니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의사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대신 묻고, 자녀가 대신 듣고, 자녀가 나에게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 요약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과 자녀가 정리해서 전달한 말씀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만 남고 내가 더 알고 싶었던 것은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판단 능력이 있는 한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자녀가 동행하는 것과 자녀가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가 곁에 있어서 이동을 도와주고 기억을 도와주는 것은 도움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자녀가 대신 받아쓰고 대신 결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내가 궁금한 것을 묻지 못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 몸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생겨도 물어보는 것이 자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반복되면 내 건강에 대해 나보다 자녀가 더 많이 아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깊어지면 치료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내 의견이 아니라 자녀의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수술 여부, 입원 여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자녀라도 그 결정이 내 마음과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녀는 빠른 결정을 원할 수 있고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할 수 있고 나는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시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에 내가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동행해도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내가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해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방전 한 장이라도 직접 받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약인지, 얼마나 먹는 것인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내 건강을 내가 관리한다는 가장 작은 실천입니다. 금전도, 서류도, 공간도, 건강도 하나씩 남에게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도 내가 하지 않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 어느 병원에 갈지, 이번 주에 어디에 갈지, 그런 것들을 자녀나 주변 사람이 결정해주고 나는 따라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 편함이 쌓이면 큰 결정 앞에서도 내가 먼저 의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 집을 팔거나 살 때, 요양을 결정해야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순간에 이미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방향을 잡아놓고 내게는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갑자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말했고,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말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이 줄어듭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쌓였거나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사나 주거 결정이 특히 이런 흐름에서 민감하게 드러납니다. 자녀가 여기보다 저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이미 집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혹은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고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반대 의견을 내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분위기에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면 내가 내 삶에 대해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흐릿해집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대합니다. 내게 먼저 묻지 않고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연락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내가 결정에서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결정에서 내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작은 선택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말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결정 앞에서도 내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눈앞에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관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그 결정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때로는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과정에서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내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결정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것과 결과가 좋아도 내가 모르게 결정된 것은 다릅니다. 노년에 맡기면 안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씩 내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어집니다. 통장을 누가 관리하는지, 서류를 누가 갖고 있는지,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내 치료를 누가 결정하는지, 내 다음 거처를 누가 정하는지, 이 5가지가 다 남의 손에 있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이 혼자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묻고 의견을 내고
서명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직접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 일에서 내가 빠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하나씩 맡기고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내가 확인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내가 먼저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년에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알고 있어야 할 것, 내가 한 번은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에서 내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는 순간 결정은 남의 것이 됩니다. 지키고 있는 한 내 삶은 끝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